함수 단원의 제목부터 보면 첫 번째 나온 건 함수가 뭔지 나오는 거고 용어 정리돼 있고 여러 가지 함수 그래서 이름 달려 있는 거 몇 개 나오고 여기까지는 시험 범위였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짧게 내용 정리할 거고 오늘 해야 될 메인은 이거죠. 합성함수, 역함수 그리고 여기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네. 앞에 건 짧게 정리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뭐 아까 니네 얘기한 것처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엄청 할 거고요. 밑에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엄청 할 거예요.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설명도 오래 걸릴 거고 실제로 할 때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해야 하니까. 또 할 겁니다. 근데 왜 모른다고 난리야. 이상해 이제. 그래서 시험 범위였는데 함수가 뭐다? 함수가 뭐다? 함수요. 다 봤어? F 땡땡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함수 뭐다? X에서 Y로요. x가 뭔데? 정의요. 그래. Y로. 함수라는 말 자체는 이거예요. 집합이 두 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는 없는데 책에 따라서는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달리기도 해요. 그래서 집합 두 개가 있고 x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면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x에 들어있는 각 원소라는 거랑 y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이라는 거랑 이 두 개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x에 들어있는 각 원소니까 x를 우리 정의역이라고 하고 y를 공역이라고 하잖아. 정의역에 있는 원소 각자가 빠짐없이 전부다라는 소리고요. 하나씩 대응될 거니까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야 돼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 얘는 쳐다보는 게 아니었다고. 이것만 보는 거였다고.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 각자가 화살표를 하나씩만 보내면 그걸 그냥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애들은 여러 개 받아도 되고 못 받아도 돼. 그런 애들이 있어도 된다고. 하지만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화살표를 보내야 함수다. 이 얘기였다고. 그지?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들은 뭐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건데 뭐 다 알고 있죠. 공역이라는 건 화살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고 치역이라는 건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고 오늘 집합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받은 애들을 모아놓은 그 집합을 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였다고. 그리고 뭐 서로 같은 함수다. 요 정도는 알아야겠죠.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이거 제가 함수 설명할 때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여기에다가 정의역 원소 집어넣으면 여차저차 해서 함수값 빡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자 그랬어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여기다 같은 동전 집어넣어서 같은 음료수를 뽑아 먹을 수 있으면 껍데기는 다르게 생겨도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 거다 였다고. 집합 x가 1, 2 이렇게 생겼고 뭐 1, 2 좀 그런가? 0, 1 할까요? 좀 편하게 0, 1 이렇게 생겼고 y가 1, 2, 3 이렇게 생겼고 f라는 함수는 x 더하기 1이야. g라는 함수는 x 제곱 더하기 1이야. f랑 g랑 서로 다르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0하고 1이거든. 근데 여기다 0 넣거나 여기다 0 넣거나 같은 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 1 넣거나 여기다 1 넣거나 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실제 생긴 모양새는 달라 보이지만 내가 넣을 수 있는 원소 집어넣으면 다 같은 결과가 나와. 그렇다면 내 입장에선 서로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름 달려있는 함수 네 가지 있었어. 뭐뭐뭐뭐 1대1 뭐뭐뭐뭐 1대1 함수.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라고?
그건 네 번째인데 뭔지 알아 혹시? 힌트함수. 항등함수. 아, 순서대로가 이거였다고. 맨 처음에 나온 게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지? 음. 1대1 함수가 뭐지? 1대1함수요? 그거요. 뭐였다? 아니 아닌데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그림을 그리면 안다. 그림을 그리면 안다 아니고 1대1 함수의 정의 뭐야? 1대1 함수의 정의 혹시 기억나? 정의야? 1대1 함수의 정의 뭔지 기억나? 약간 비스그림한데 비스그림한데. 그러니까 그 x에 네. 각각 y 값이 해석하지 마. 해석하지 말고 정의. x1, x2가 다르면 그래. fx1, fx2. 아 그거. 그래. 알고 그거라고. 알고 있었어. 저걸 해석하면 뭐 하나에 하나씩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정의가 중요하다니까. 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문제에서 그렇게 준다고요. 그냥 다음 함수 f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걸 보고 아 이게 1대1이라는 소리구나 알아야지. 야 시험 끝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다 지우고. 아니 근데 함수원이 안 나왔더라. 나온다. x1,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였다고요. 그죠? 이거 만족하는 게 1대1 함수고 요거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했어. 같은 말이에요. 둘이 그지? 대우니까 fx1, fx2가 같을 때 x1이랑 x2는 항상 같더라. 이것도 1대1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나오는 건 저도 알아요. 안다고 했으니까 안 물어봐야지. 1대1 대응 뭐냐? 남는 게 없어요. 전 더 정확히 알아요. 저 몰라요. 뭐야? 모르니까 안 물어볼 거야. 뭔데?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네, 취업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맞아요. 1대1 함수이면서 정확하다.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야 돼요. 이걸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는 치역을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유한집합의 경우에 정의역 공역이 유한집합인 경우에 즉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경우엔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지는 건 사실은 보자마자 나오는 거야. 1대1이면 그냥 자동으로 만족을 하든지 아예 못 하든지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아. 그렇다면 자동으로 1대1 대응은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 그냥 실수 범위로 나오면 그때는 어차피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실제로 살펴봐야겠죠. 함수값의 범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y값의 범위랑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항등함수. 항등함수 뭐다? fx는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 그죠? 나랑 똑같은 녀석한테 화살표를 보내는 거. 이렇게 생겼고요. 보통 항등함수는 우리 기호로 i 요렇게 많이 쓴다고 했어요. 대문자 i가 보통 항등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건 상수함수. 얘는 뭐다? fx는 10. 어떤 녀석을 집어넣든 다 화살표가 한 군데로 쏠리는 거. 그지? 먹지 마! 먹었어? 냄새 나는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배고파도 그건 먹으면 안 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걸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이거 뭐 이름이 달린 게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중에 꼭 하나여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함수가 얘네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애들도 있는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특별히 저렇게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요 차원에서는 이게 다야. 근데 뭐 예를 들면 다항함수, 유리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애들이랑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고. 1차 함수는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1대1 대응이 되겠죠. 근데 뭐 2차 함수는 안 되겠죠. 뭐 3차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이름이 그냥 특별히 달려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밑에 그림 같은 것도 그려져 있고 한데 요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시험범이었던 사람들은 많이 봤을 테니까요. 시험범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방학 때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해야 될 거 합성함수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보통 함수 그러면 많이 그리는 그림이 책에는 고등부 책에는 이런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화살표 긋는 거. 그죠? 요 그림도 당연히 유용하긴 한데 저는 저거보다 여러분의 수준을 감안해서 요걸로 함수 F입니다. 들었어? X고요. 튀어나오는 건 fx 이렇게 생긴 게 튀어나오겠죠? 네, 함수 F입니다. 이렇게 생긴 자판기도 있어요. 이 녀석 G라고 보면 X 집어넣으면 GX가 튀어나오더라 그 얘기인데 합성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 자판기 두 개를 이어붙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허접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 집에 넣어서 동전 나오는 거고요. 잘 떠올려 보세요. 그럼 동전 넣어서 지난번에 인형 뽑았죠? 인형 뽑는 겁니다. 예전에 수업할 때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폐 가지고 인형 뽑으려면 지폐 동전 뽑고 동전 넣어서 인형을 뽑았거든요. 넌 왜 깨끗해요? 깨끗한 게 정상이지. 그런데 최근 깨끗하게 써야 되니까요. 요 녀석을 어차피 내가 지폐 넣어서 튀어나온 동전 뽑아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인형 뽑을 거니까 뭐 한 거야? 이어 붙인 거야 그냥. F라는 자판기가 있고 그 밑에다가 G라는 자판기를 달아서 껍데기를 따로 씌운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가게에 놀러 온 나는 눈 다 떠. 가게에 놀러 온 나는 새로운 기계가 생긴 것처럼 보인다고. 뭐냐면 지폐를 집어넣었더니 인형이 튀어나오는 신문물인 거죠. 그전엔 지폐 넣어서 동전 뽑고 그 동전 넣어서 인형을 뽑았다면 이젠 지폐를 넣으면 인형이 튀어나오는 새로운 기계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얘는 이거랑 정의역이 똑같지만 치역이 다르게 생겼고요. 이거랑 정의역이 다르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 F랑도 다르고 함수 G랑도 다른 녀석이에요. F랑 G랑 고작 연결한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F도 아니고 G도 아닌 새로운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고 요렇게 생긴 자판기 이름 우리 뭐라고 했냐면 G 합성 F 요렇게 붙였습니다. 그죠? 이해를 해보자면 X를 집어넣으면 여차저차 해서 튀어나오는 건 fx예요. 그죠? 근데 G라는 건 어쨌든 X가 들어가면 GX가 나와야 되는데 fx가 들어갔으니까 튀어나오는 건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G의 fx 요렇게 생긴 게 튀어나올 거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요 순서랑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름을 어쩔 수 없이 G 합성 F라고 썼는데 약간 와닿진 않죠. 근데 먼저 합성하는 녀석이 뒤에 가서 쓰인다는 거야. 그죠? F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 넣을 건데 쓸 때는 오히려 G 합성 F라고 쓸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건 정의고요. 더 뒤에 가기 전에 까먹을까 봐 미리 하나만 얘기하고 하자면 이 합성함수라는 건 아무 때나 막 정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F가 있고 G가 있고 그래서 G를 이 밑에 꽂아 넣어서 G 합성 F라는 녀석 만들 수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F를 밑에다 집어넣으면 그럼 얘는 성립하지 않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 여기에 지금 동전 넣어서 인형 나오는 건데 그 밑에다가 지폐 넣어서 동전 나오는 녀석을 갖다 꽂아서 새롭게 자판기를 만들면 얘는 작동해요 안 해요? 작동을 안 하겠죠.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동전 넣어봤자 함수값이 안 나온다고. 즉 함수가 아니라고. 정의역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뭔 소리지?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뭐라고? 정의되기 위한 팔 아파. 두 개 이어 붙여서
얘가 함수로서 작동하려면 최소한 작동을 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중간에 막히지 말아야 돼. 그 말은 위에 있는 녀석의 치역, 얘가 싸는 거를 G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계속해서 뚫고 내려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얘처럼 위에 있는 애가 싸는 걸 밑에 있는 애가 먹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좀 예쁘게 말하면 이 합성함수 G 합성 F란 녀석이 작동을 하기 위한 조건 뭐다? 위에 있는 녀석이 싸는 거, 밑에 있는 녀석이 먹는 거. 둘이 같으면 참 좋고 둘이 달라도 되죠. 누가 더 커야 돼? 누가 더 커야 돼? 졸린다 그죠? 에어컨 켜줄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야, 에어컨이 아니라 창문 열면 되지. 자지 마! 뭐라고? 창문으로 알을 깐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다시 합성함수 G 합성 F가 정의되려면 어쩌면 된다고? F의 치역이랑 G의 정의역을 비교해서 G의 정의역이 더 큰 녀석이어야 된다고요. F가 싸는 걸 얘가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런 이야기예요. G의 정의역이 더 큰 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에 0, 1이 있고 Y에 A, B, C가 있고 뭐 Z에 또 뭐 해야 되냐? 7, 8, 9 이렇게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G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 상관없다고요. 여기를 F라고 보고 여기를 G라고 보면 F의 치역은 AC잖아. 그죠? G의 정의역은 ABC잖아. 이렇게 생긴 녀석 당연히 정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 B는 F의 치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출발하고 나면 B는 버림받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합성함수 0이 7한테 가고 1이 9한테 가는 G 합성 F라는 함수 자체는 정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중간에 빠져나가는 애가 생기겠지만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합성함수 이야기고 방금 요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야기하면서 짧게 언급했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이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당연히 서로 다른 녀석이에요. 함수라는 건 정의역, 공역, 게다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마다 함수값이 다 같아야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합성하는 순서를 바꾸니까 어때? 정의역이 달라지죠. 당연히 치역도 달라질 거고요. 심지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당연히 다른 함수가 될 거다. 입니다. 뭐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여기 써 있는 거 볼까요? 이 합성함수의 성질을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거 첫 번째 건 얘기한 거예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순서 바뀌면 전혀 다른 녀석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결합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괄호 달린 거랑 여기에 괄호 달린 거랑 당연히 같다는 건데 그냥 H 다음에 G 다음에 F가 온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면 누굴 먼저 하느냐는 상관없다는 거야. F 다음에 G 다음에 뭐 H 이렇게 생긴 자판기 달아 놓을 건데 위에 있는 걸 먼저 감싼 다음에 통째로 감싸는 거나 밑에 두 개를 먼저 감싼 다음에 통째로 감싸는 거나 순서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괄호를 어디다 먼저 하느냐 당연히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는 뭐 그냥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뭐 앞에 합성하든 뒤에 합성하든 어차피 뭐 원래 함수 F랑 다르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합성함수 이야기고요. 졸리죠? 졸리니까 어려운 거 하나 합시다. 니네 하고 싶은 거 그래프 그리는 거요. 그건 조금만 있다가. 뭐 문제 몇 개만 보고 그래프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도 RPM 공부는 해야 되니까. RPM에는 그래프 그리시오라는 문제는 없어요. 문제집이니까. 근데 학교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프 그려는 여기 있어요. 고르는 찾으세요. 우리도 단답형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 413번이에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엔 함수 f 나와 있고 g도 나와 있고 요거 값 찾으세요인데 당연히 산수하는 거겠죠. 굳이 f 합성 g나 g 합성 f를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g가 얼마인지 먼저 찾으시면 되고 g2 찾아서 그거 다시 f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죠? 마찬가지로 f0 먼저 찾고 그거 g에다 넣으면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 뭐 산수하는 거니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거 요거 일반적으로는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F 합성 G랑 G 합성 F는 원래 달라요. 그런데 뭐 운 좋으면 같을 수도 있지. 그렇게 되려면 A에 뭐 집어넣어야 되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식 만들어 보란 이야기죠. 이 합성하는 것도요. 이런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자 하라고 한 게 이거거든요. 그럼 이걸 먼저 부셔도 되고 이걸 먼저 부셔도 되고 먼저 부신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G를 먼저 부실 거면 F에다가 AX 빼기 3을 대입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GX가 AX 빼기 3이니까 그럼 F 괄호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니까 이건 뭐야? 2배의 AX 빼기 3 더하기 6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계산하면 뭐 2AX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정말? 뭐 아무튼 이렇고요. F를 먼저 부시려면 F는 뭐래? 2배에서 6 더하는 거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죠? 중간 과정이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어차피 둘이 똑같다는 거 눈에 보이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뽀개려면 약간 헷갈린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정해서 부시면 되는데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둘 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대신 하나로 정하세요. 뭘로 할 건지 니네 마음대로. 이런 방식으로 합성함수 찾아야 되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F 합성 G 찾은 거니까 G 합성 F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서 요 놈이랑 똑같다. 항등식 이용하시면 되겠죠. 1차항의 계수, 상수항 이런 거 찾아보시면 해결될 거고요. 요것도 하나 볼까요? 421번. F 합성 F. 에이, 요거는 재미없겠는데? 옆에 거 볼게요. 424번. 빨리빨리 하니까 좋죠? F 나와 있고 G 나와 있는데 FH가 G랑 똑같더라예요. 그랬을 때 H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F에 요렇게 한 게 GX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 이제 역함수 가도 비슷한 문제 나오는데 뭐 지금 역함수 문제 아니고 합성함수니까 합성함수 풀듯이 하면 H만 누구인지 모르는 거지 F랑 G는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대입할 거야. FH는 아저씨 같나? 야, 제 휴지 좀 줘. F의 H라는 건 여기다 H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 H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게 좌변이겠다. 그죠? 완전 쉽죠? 쉬워서 졸린 거지? 우변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HX 찾으시면 되겠죠? 어우, 예. 이렇게 쉬운 걸 하는 나도 있는데 앉아서 잔다고? 잔다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역시 재미없으니까 재밌는 이제 재밌는 거 합시다. 그 책에 없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저기 우리 RPM에 비슷한 걸로 누가 있냐면 431번 문제 살짝 눈에 좀 찍어 두시고요. 그리고 체크도 안 하니. 그리고 뭐 저 뒤에 가서 보시면 489번 이런 애들이 약간 연관이 있는 건데 RPM 책에 너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그래프 몇 개 그려드릴 거고 그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하자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431번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X축, Y축에 이렇게 하나 생겼고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게 조금 이따 할까?
됐어? 됐어. y는 fx 그래프가 요 녀석인데요. 첫 번째로 그려볼 건 뭐냐면 fx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릴 수 있을까? 학교에서 했다며. 학교에서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ff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생겼죠? 그렇게 생겼다는 게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알고 있는 거지? 그릴 줄 아는 거지? 다 왜 이래? F 합성 F를 찾을 텐데 이게 보통 이거 구하세요 하는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식으로 찾아요. 이거 식을 찾은 다음에 그 식을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역시나 귀찮아요. 불편하고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하자고요. 어떻게 생겨 먹었든 이 방법으로 할 건데 당연히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제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그런 상태로 들으면 전혀 안 들은 게 되겠죠? 아 졸림 서. 다 서서 들어.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졸림 서서 들어. 그래서 진짜로 다 서서 들었어. 서서 들으면 앞에 있는 애한테 어깨에 이렇게 톡 대고 그럼 뭔 의미죠? 어쨌든 서 있다. 빠르게 그리는 방법은 이 그래프라는 건 결국 x가 변화할 때 f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도식적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면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이는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이걸 f에다 집어넣으면 0 집어넣었을 땐 0 나오고요. 2를 집어넣었을 때도 똑같이 0이 나와요. 0,0이고 2,0이니까. 근데 얘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왜냐면 x가 0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꺾인 점이 존재하거든요. 꺾인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꺾어진 점은 0하고 2 사이에 1일 때 꺾이잖아요. 1,2를 지나가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쓰셔야 첫 번째 1단계는 끝나는 거지. 그지? 저 녀석을 숫자 가지고 대충 써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 사이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x가 0에서 1까지 가는 동안에 y도 0에서 2까지 그냥 차근차근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으로 리니어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한다고 틀린 건 아닌데 해봤자 산수만 많아지니까. 일단 여기선 이대로 멈출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요 녀석을 f에다가 한 번 더 넣을 거야. 그래서 fx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번째 f 입장에선 형제야, 요 두 번째 f 입장에선 이제 얘네들이 x좌표처럼 작동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f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 초록색 f는 x가 0에서 2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가는 거야. x좌표가 0에서 2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가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랬을 때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똑같이 0일 땐 0 나가는 게 맞고 2일 때 0이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꺾이는 점이 있다고. 어디서 꺾였냐면 1일 때 2로 꺾였다고요. 뒤쪽도 마찬가지. 이게 0에서 2로 갈 때 0에서 2 됐다가 다시 0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2를 표시한 거고 마찬가지로 2에서 0으로 갈 때도 1에서 한번 꺾이잖아요. 1에서 2로 꺾였다가 0,0에 다시 도착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f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나는 얘가 어떻게 해서 얘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요 값이랑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네들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얘는 없죠. 이걸 찾으러 다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지. 요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러 간다고요. 그래서 가보면 다시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볼 거니까 첫 번째 f를 살펴보는 거죠. 0,0에서 1,2까지 리니어하게 움직일 건데 0,0에서 1,2까지 움직일 건데 그 중에 난 뭐가 필요하다고? y좌표가 1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필요하다고.
y좌표가 1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때 값을 찾아보면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 1,2에서 2,0으로 가게 될 거야. 1,2에서 2,0으로 갈 건데 x가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y는 2에서 0으로 바뀔 건데 나는 y좌표가 1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때 x좌표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 딱 가운데니까 여기 딱 가운데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거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시면 된다 그 얘기죠. x축, y축 0,0 2분의 1,2 1,0 2분의 3,2 2,0 얘네들이 꺾어지는 점이고 그 사이사이에서는 꺾인 점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입니다. 이렇게? 얘는 어떻게 생각할게? 이거 3개? 얘는 해보세요. 연습 삼아. 얘는 해보시면 여기가 1, 여기가 2 4개. 4개짜리예요. 네. 네. 그래야 안 빼먹어요. 저거 똑같은 게 2번 반복되는 거라서. 뭐라고? 사신 줄 알았대요. 어? 사신 줄 알았대요. 제가 눈으로 대답했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좀 더럽게 생긴 거 하나 할까? 선생님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아, 끊어진 거? 그거 말고요. 그거 나중에 할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좀 쉬운 걸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쉬운 걸로. 이렇게 생긴 걸로. 그게 쉬워요? 이거 쉽지 이건. 이거는 이렇게. 이건 쉬운 거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똑같이 여기는 2, 여기는 1, 여기는 2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y는 gx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 가지고 g 합성 f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일 거고요. f에 먼저 넣을 거야. 그럼 fx는 0,0이고요. 2,0이고 중간에 꺾이는 점이 1,2예요. 이렇게 생겼겠다. 그렇죠? 그럼 요 녀석들이 마치 x좌표인 것처럼 g에다 집어넣어 볼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x가 0일 때 gx가 얼마냐면 0이죠. 0,0 지나가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그럼 이 사이에 꺾이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꺾이는 점 어디? 1,2잖아. 1,2가 꺾이는 점이라고요. 0에서 1까지 갈 때 0에서 2까지 가고 1에서 2까지 갈 때 2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어때? x가 2에서 0으로 가는 동안에 2,2 지나고 0,0 지나갈 건데 중간에 꺾이는 점 있다고요. 똑같이 1,2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위로 찾아가야죠. 나머지 애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짝을 찾지 못한 얘네들 찾으러 거꾸로 올라갈 거라고. 여기랑 여기에 누가 있는지. 그럼 마찬가지. 이젠 f를 보는 거야. x랑 fx 사이 관계니까. x가 0에서 1 가는 동안에 y는 0에서 2가 될 텐데 그 중간에 1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야? x의 값이 얼마일 때? 2분의 1 때다 그 얘기지. 그죠? 요즘 똑같이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요. x가 1에서 2 갈 때 y는 2에서 0이 돼. 근데 그 중간에 y좌표 1 되는 거 물어보는 거야. 2에서 0 가는 중간에 1 되는 거 물어본다고요. 그때 x좌표 얼마였냐면 2분의 3이었다고요. 그럼 이제 가운데 거 빼고 얘랑 얘 사이의 관계로 그래프를 그리면 x축, y축에
0,0 지나가고요. 2분의 1,2 지나가고 1,2 지나가고 2분의 3,2 지나가고 2,0 지나가서 사이사이엔 꺾이는 점 없으니까 그래프 이런 모양새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오케이? 못 깨우겠어 이제. 합성하는 순서 바꿔서 FG 그래프 그려보면 x가 0에서 2까지 변할 거예요. g에다가 먼저 넣을 겁니다. 0 집어넣으면 0 나와요. 2 집어넣으면 2 나와요. 중간에 꺾이는 점 있어요. 1일 때 2. 오케이? 그럼 요 녀석을 이제 F에다 넣을 거라고요. 그만 자. 0 집어넣으면 0 나와요. 2 집어넣으면 0 나와요. 그 중간에 꺾어지는 점 있어요. 1,2로. 그지? 이게 x좌표인 것처럼 작동하는 거잖아, 얘한텐. x가 0에서 2까지 변하는 거야. x가 0에서 2까지 변한다는 건 y는 0에서 2 됐다 0 되는 거니까 0에서 2 됐다 0 된다고요. 언제 2 될 거냐면 1일 때. 요 사이에선 gx가 계속해서 2이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얘도 안 변하겠죠? 누구로? 0으로. 이 사이에 변하는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뭘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요. 계속 2니까. 그지? 그럼 얘 연결되어 있고 얘도 연결되어 있고 얘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놈만 찾으러 가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x가 0에서 1까지 가는 동안에 y가 0에서 2 갈 건데 그 중간에 1 되는 순간이 언제네요. x가 0에서 1 가는 동안에 y는 0에서 2 될 텐데 그 중간에 1 되는 순간이 언제네요. 언제다? 2분의 1이겠지 뭐. 여기서 여기 딱 가운데니까요. 그래서 요 순간도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요거 가지고 또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 x축, y축에 0,0, 2분의 1,2, 1,0, 2,0.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합성한 순서를 바꿨더니 전혀 다른 이상한 녀석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긴 F랑 G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봐도 그릴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되게 많고요. 연습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죠. 그래서 요거 칠판 안 지우고 놔둘 테니까 스스로 하세요. FF 해보시고 G 합성 G도 해보시고 F 합성 G, G 합성 F 이렇게까지 다 연습장에 풀어보시고 제가 프린트로 몇 개 더 드릴 거예요. 그것도 오늘 연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정도는 오늘 해결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나 누구랑 수업하니? 저 열심히 들었는데. 대답 좀 해줄래?